이재명 도지사의 공판, 오늘 조카가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와이프도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형님의 와이프 이재선 씨. 그런데 그 조카는 이제 우리 아빠는 너무나 다정했고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 비서실장, 사장이 아니라 시장의 비서실장이 아주 그냥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빠가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렇게 정인으로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세명이 바꿔봐. 지금 시장 회식 중이신데.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어디 갔어? 내가 싸라고 할 테니까 어디 갔어? 여보세요? 어디 갔냐고? 왜 행사야? 지냐고요? 뭐라고? 왜 욕을 하세요? 그 새끼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던 것도 네가 뭐야 이 새끼야? 네가 씨발 이 새끼 뒤질라고. 너 죽을까? 야 이 새끼야. 네 깡패야 이 새끼야. 너 여보세요?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56개 동네 이 새끼야. 크래카드 붙이는 애 개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 이재명 바빠 이 새끼야. 이재명 바빠 이 새끼야. 개새끼? 그래 이 새끼야. 뭐라고? 그래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깡패 이 새끼야. 야 수행 비서 이 진짜 새끼야. 씨발 환장을 했나 그래 이 새끼 죽으라고 했다 이 새끼. 전라도 깡패나 너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전화 다시 했으니까 내 전화로 내가 할게. 해라 이 새끼 녹음해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이 조카라는 애가 자기 아빠는 정말 다정다감했다는데 욕도 아빠는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게 이 두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지금 비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지거리 퍼붓는 거거든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악몽에 시달렸을 정도로 이 정신이 호락가락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와이프는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정약을 먹었다고 분명히 또 이 이재선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녹음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와이프가 딱 잡아뗐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울증 약이 아니라 잠 잘 오는 약이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 없는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거의 헷가닥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검찰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금전적인 낭비이며 감정적으로도 쓸데없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국가 자체가 건강한 죄 하나 없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뽑은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주권자, 우리가 뽑은 사람에 대한 결국 우리에 대한 그런 도전인 겁니다. 안 그래요? 이 정부가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검찰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요? 어째서 이런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오라가라 하면서 거짓정을 하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맞다, 진술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쓴 그 헤드라인을 뽑은 것은 다정한 우리 아빠 행패 부린 적 한 번 없네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헤드라인을 썼어요. 서울경제는 아주 우리나라 경제 적폐 신문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신문은 전부 다 거짓말로 완전 우리 그 주권자 국민들을 속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 거짓에 당하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마지막에 잡는다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빚잔치를 하게 만들죠. 빚의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자금을 끌고 가는 쪽은 어딥니까? 기득권. 그런 뒤에서 그냥 돈으로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완전 무법천지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그냥 거의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지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냐 이겁니다. 정말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더 이상 이런 그 정부 자체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것은 진짜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정말 말하기도 참 괴롭고 힘든데, 그러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 악마의 무리들은 힘을 모두 다 합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가 있냐면은 뒤에는 금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똥 묻은 돈이. 그러니까 똥파리들이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이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에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겠다 하더라도 이것은 게임이야 이러면서 싸움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냥 그만할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권이 그냥 홀라당 그냥 다 이런 악마들, 이런 똥파리들한테 다 먹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그 나라가 완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곳곳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곳에 기업과 결탁하고 있는 정치 양아치들 온통간 지뢰밭이잖아요. 누구 한 명 이것을 청소하려고 드나요? 오히려 같이 해먹기 바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겠다고 나온 이재명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더욱더 참혹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너무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 김경수가 드루킹 때문에 완전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김경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러나 김경수가 지은 죄는 진짜 감옥에 이 현 정권의 오른팔임 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야 될 정도로 무겁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정부에서 힘을 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5년 10년 갈 수도 있을 만큼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는 도대체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안투데이라는 곳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여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 집단인 것 같아요. 이제 리얼미터까지도 양이 안 차는지 이런 회사가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경수가 3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렇게 급한가? 왜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그림을 짤 수 없는가, 그릴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보면은 그 박근혜는 정말 한없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그러니까 적폐들 있잖아요. 뭐 일제 앞잡이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오면 전부 다 대기업 그 족벌 체제를 이만큼 완전 썩어 빠질 때까지 거기다 돈을 다 갖다 발랐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에다 공격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이명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가 그래 해먹어, 뭐 나도 그래 해먹어, 같이 해먹어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해먹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부패 너브로 제대로 빠뜨렸죠. 그리고 자기는 감옥 갔었는데 거기서 막 온갖 이제 뭐 자기는 늙어갖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병보석으로 풀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사람도 굉장히 영혼이 불쌍한 사람인 거는
맞죠. 그러니까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 그래 해서 지금, 그런 불쌍한 악마적인 영혼 두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스스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결정을 가진 사람이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그렇게, 스스로가 결정을 잘하는, 이명박보다 혹은 박근혜보다 조금 더 파워 있게 강렬하게 밀어붙이기를 우리들은 바라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적폐청산하겠다고 분명히 사람들한테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건만 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작전을 지금도 계속 외교에 나가서도 쓰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쓰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 이분은 나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보다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다칠까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자리 보존을 위해서 계속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그 정도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한 명 낙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낙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들이 3대 4대 세습해 오는 동안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이익을 있잖아요. 지켜줄 만한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으로 김경수를 찍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본 거겠죠. 어쨌든 유시민하고 김경수 두 명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으로 결국은 이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그 거짓된 정보를 계속 밀어 넣어가지고 이 여론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조작한 그 여론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끌고 가는 게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바지 대통령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딱 올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유시민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얼마나 약점이 많은가요? 예, 김경수는 완전히 지금 드루킹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도 3위로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그냥 조작을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유시민은 어떤가요? 옛날에 통진당을 해산시킨 주범이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경선 조작의 어떤 그런 원흉이 있지 않습니까? 원흉. 예, 민주당이긴 하지만 틀림없는 그런 모든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유시민도 김경수도 완전히 약점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바지 대통령이다. 예, 그 약점을 가지고 뭘 해봤자. 그런데 자기들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만약에 주권자들이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또 쏟는다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도 발전을 못하고 지금처럼 또 맨날 뭐 여기 가서 또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명박이 풀려난 것도 그냥 풀려나겠어요? 예, 뭔가 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풀려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이상하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이 사람은 옛날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우리 국민들의 주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동포들을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쏴 죽였지 않습니까? 5.18 광주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이제 그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당해도 싸 하는 그런 그 일제 앞잡이들의 잔재의 후예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완전 기가 막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그 똘끼가 대단한 어떤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차라리 전두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돈줄을 풀어가지고 이 그 전두환 쪽 라인에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향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그 발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3만 불 시대고 뭐 OECD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지표만 좋은 거지. 그 국민들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어떤 행복 지수가 그 안에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일체 없지 않습니까? 더욱더 불행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전부 다 뺏어가지고 한쪽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쪽이 어딘가요? 바로 이제 정치 양아치들하고 같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그 한 집단이잖아요. 바로 3대 4대 친일파 앞잡이들의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 하이에나 떼들 말인데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편하게 살아온 것을 내줄 생각이 없어요. 하이에나가 갑자기 있잖아요. 선량한 사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 300명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펼치는,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워야지만 법을 어떻게든 정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투표를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저런 하이에나 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개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삶이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바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조차 없게끔 만드는 게 이들의, 이 하이에나 떼와 개떼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독립가의 정신을 되살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아주 암울하다, 너무나 어둡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치 그 재판을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국민과 우리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라니까요. 예, 완전 사필 귀정 그 자체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대면 진단을 한 걸 가지고 그게 뭐 대수라고 나와서 헛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 가족들이 정확하네 어쩌네 하면서, 가족들은 그때 그 당시에도 국정원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녹음도 전부 다 국정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떴다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가족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증거를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확보를 했다, 뭐 이렇게 또 기사도 그렇게 뽑은 거예요.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라는 거죠. 사기. 우리 국민, 우리 주권자, 우리 도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다. 아주 조그만 힘도 발휘할 수 없도록 있잖아요. 완전히 죽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시간으로 정신 상태가 깨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집단이 바로 저 개떼 집단과 하이에나 집단이에요. 우리 깨어난 사람만이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저 극악무도한 짐승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전진해야 된다. 다시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검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기사 뽑아놓은 걸 보면서 다시 또 요것들이 시작됐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하면서 또 이제 정책 하나를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아파트가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 아파트 관리비가 진짜 엉뚱하게 많이 걷잖아요. 또 엄청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감사라든지 중간에서 자금이 집행될 때 어떤 건강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가 맨날 싸움과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그냥 고질적인 생활적폐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벌도 중요하지만은 왜 이런 부정부패가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면서 일단 공사 발주를 줄 때 견적이라든지 감리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묻지마 견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기도 민원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신 겁니다.
이런 이재명 도지사예요. 이러니까 이제 썩은 돈을 먹던 그 무리들은 정말로 그 달콤함에서 깨어나기가 싫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게 다 썩은 게 너무 귀찮아 하면서 선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린 거다. 이것은 그런 어떤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러고 있다가는 진짜 진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 어쨌든 살아왔지만은 내 2세, 내 3세가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독립투사의 마음을 다시 스스로가 일깨워가지고 싸워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를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어떤 그런 팀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전부 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부정부패로 돈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 너무 편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을 뿌리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 우리 도민, 우리 주권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딱 이제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더욱더 모아가지고 화이팅!